네, 현재 8시 26분 지나갑니다. 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장 굉장히 좋더라고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상승하니까 코스피도 2,600선 회복이 되고 코스닥도 2% 넘게 올랐잖아요. 네. 예. 그냥 뭐 단숨에 2,600선을 갖다고 회복해 버렸죠. 오늘 이제 또 증시 타임을 통해서 한번 계속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시총 20몇 조짜리가 네. 20%로 오를 수 있을까요? 급등했죠. 사실 예. 뭐 우리가 뭐 예사로 여깁니다만 테슬라 같은 종목도 시총 보세요. 그게 7, 8% 막 오른다는 게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에코프로로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 쇼커버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주가 오르는 양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예.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되던 결국 공매도 세력이 한번 당한 거 아닌가 싶기도 예,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그 흐름을 갖다가 계속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좀 수급적인 거니까. 수급적인 예. 것이었고 그런 이제 한번 폭발적인 장세가 나왔지만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다른 데서도 기회가 많이 엿보이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이 막 보이네요.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그러니까 네.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예, 건가요? 이제 두루두루 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그래요. 느낌. 예. 자, 오늘 그럼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6월 달이 이제 지나고 7월 네. 6일 휴일이었는데 그 수출입 동향 같은 거 잘 보시면 흑자 전환한 점들 저는 일단은 경제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어제 다들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미국도 그 전날 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 좀 상당히 분위기 이제 좋은 뉴스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이 안 올랐었던 플랫폼 관련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일단 어제는 전형적인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7월달 들어서는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섹터별로 이제 실적주에도 주목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시각을 돌려가지고 아마 이제 시장은 결국 참여자들은 이제 실적주들을 또 찾는 노력들이 당분간 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 시장 전형적인 강세장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목소리는 차분하시네요. 네네. 네. 사실 이렇게 지표들이 보면은 우리도 이제 그동안 무역 적자가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긴 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았단 말이죠. 네네. 10억 불을 살짝 넘는. 근데 이제 수출이 주는 게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이제 굉장히 적어지는 그것도 고무적이었고 네. 그래서 흑자로 돈 것도 하지만 사실은 이럴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또 불황형 흑자잖아요. 수입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네네. 근데 어제 또 ISM 제조업 지수나 무슨 S&P 글로벌 이렇게 지수들도 나오고 최근에 중국 지표도 나왔습니다만 지표 자체는 최근에 강세장이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로 지표는 아직까지는 고만고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네.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게 맞나도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만 사실 놓고 볼 때,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그 경기 지표가 나름 또 글로벌 전체 어떤 선행 지표처럼 마치 보이듯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결국 좋아야 글로벌 경기도 좋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도 경기 지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 수입 이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7월 1일 발표된 그 관세청의 그 수출입 동향 그 데이터상 우리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점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향후 이제 또 경기를 진짜 말 그대로 글로벌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시간 지나봐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경기에 불안 요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다시 좀 적자로 돌아설지 이런 것들은 또 다음 달 봐야겠죠. 분명한 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튼 지금 나름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뭔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오거나 그런 단계들은 아닌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그 2년물하고 10년물 네. 국채 수익률 그 역전폭이 지금 110bp 한 1.1%죠. 이러면은
81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면 사실 원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로 보잖아요. 이게 그렇죠.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오기는 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볼 땐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좀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좀 느리긴 하지만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뭐 그 2년물, 10년물 늘 역전되면은 통상 뭐 14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그게 꼭 뭐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좀 글로벌적 특이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뭐 과거하고 사실 대입해가지고 좀 비교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는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는 좀 부드럽게 내려가고 있고 이게 우리가 뭐 우려하는 것만큼 사실 오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 또 증시에도 뭐 악재처럼 작용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완만한 침체이지만 이게 좀 침체 속에 다시 회복 기조로 뭐 올라온다, 돌아온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길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증시에는 저는 하반기 내년 가면 좀 훈풍이 부는 그 호재 이슈로 또 다시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어제 오늘은 미국 장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우리 시간인데 타이밍상 무엇보다도 어제 다 올랐습니다만 그 와중에 에코프로 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일단 제가 좀 네. 주요하게 봤던 것들은 몇 가지 이슈는 있겠지만 네? 그 테슬라 일단 뭐 분위기 좋았던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일단은 잘 보시면 전기차를 주도하는 게 테슬라잖아요. 예. 테슬라 그 차량 인도량이 상당히 좋았던 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 굉장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 대형주 단에서 보시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도 굉장히 무거운 주식들인데 네. 거의 뭐 7%, 3%씩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도 많이 올랐었고 예.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결국 자금 조달 이슈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증설하는 부분들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설하겠다는 것들은 과거 제가 에코프로 그 기업의 그 분할 전의 주가 흐름 그다음에 사업적 방향성을 봤을 때 늘 자금 조달할 때마다 그 다음 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예.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언가 자금 조달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뭐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금전 대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빌려오는 거였습니다. 은행이든 뭐든. 그러니까 차입위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거냐 했을 때 증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좋아지겠네. 그럼 앞으로 매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증설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야 뭐 지금 잘하고 있는 양극재 중심으로 많이 증설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 자회사들의 자금 증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게 무언가 자금을 조달해주는 이런 공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시장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이 저는 좀 상당히 좀 재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급이 재미있다. 네네네. 이게 예. 뭐냐면요. 예. 사실 그 4월 달, 뭐 5월 중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를 이야기할 때 개인이 많이 매수해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 5월 달 그 MSCI 정기 그 변경 이슈 있었을 때 불발됐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 이후로 바로 다음날 나온 뉴스가 뭐냐면 5월 달에 불발됐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무조건 편입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잘 보시면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좀 수급이 좀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관들까지도 에코프로에 많이 지금 달려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다 그러면 그날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많이 매수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급등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기관이 계속 매도했던 거죠, 무조건. 네네. 네. 근데 기관이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매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도 지금 분명히 에코프로에게 뭔가 비중을 싣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MSCI에 편입이 되고 나면은 결국 포트폴리오의 그 비율상 우리가 인덱스처럼 마치 들어올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 들어오지 않겠어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일부 좀 액티브 자금에도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조한 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쇼스퀴즈.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가 떨어질 거에 베팅한 그 공매도 네네. 주체들
이제 네. 뒤늦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빠르게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 이제 쇼스 퀴즈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각종 채널에서도 뭐 막 에코프로 뭐 쇼스 그런 퀴즈 어떤 임박설 뭐 예고가 해가지고 있었죠. 얘기가 예. 많았거든요. 아. 예. 근데 늘 그 증시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코프로가 한참 날아가던 그 시기에 기관들이 그 매수에 참여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에코프로 그 올라갈 때 기관이 소외를 당했다. 소외를 네. 당했다. 네, 그래서 뒤늦게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그런 수도 들어오긴 했겠지만 어제 뭐 갑자기 뭔가 매수해야겠다 이런 느낌 받아서 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2차 전지 이제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증설 이슈라든지 자금 조달 네. 이슈 이런 것들이 저는 좋게 좀 주가에는 반영됐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좀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에코프로는 분석의 영역은 저는 제 개인적 분석의 영역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 생각할 때 일단은 그 자회사들 상장 전까지는 에코프로가 모든 밸류에이션을 다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는 보는데요. 과연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각각 상장을 하면서 결국 수급은 분산된다는 거죠. 그다음 기업 가치도 분산될 건데 그 이후에 에코프로 주가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일단은 의구심은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단기적으로 2025년, 뭐 2차 시장이 워낙에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전 짧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실적 나올 거 계산해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저는 더 올라가는 게 맞다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이렇게 뭐 화면에다가 몇 개 종목을 이렇게 띄워놓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큰 그림으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에코프로 이제 전고점을 열었으니 바로 이제 100만 원 가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종목 토론방 같은데 토론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100만까지는 뭐 무조건 고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편하게 말씀드려야 서로 이해가 편하니까 네. LG생활 건강 같은 거 이게 네. 고점이 2021년에 178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45만 9천 원이니까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차트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별 차이 없는 주가 흐름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소위 말하는 그거죠. 이번은 다르다 하는 것처럼 요번 상황, 요번 현상은 또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늘 이제 들 수가 있으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요쪽 섹터는 다르다. 일단 그 화장품 섹터 뭐 이런 쪽 그다음에 플랫폼 섹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한 100년 전에 뭐 우리가 마차를 타다 자동차라는 게 막 등장을 하면서 예. 대량 생산하던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동안 산업을 주도해 왔는데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더 크게는 친환경차라고 하는 게 또 다른 100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서서히 사라질 거고요. 결국 이제 친환경차가 다시 이제 대세를 잡을 거고 물론 친환경차뿐만 아니고 미래는 조금 더 다양한 모빌리티가 등장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UAM 뭐 이런 것들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모빌리티 산업이 형성할 건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이고 2차 전지가 되는 거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동형 뭐 로봇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그러면 그 전력 전원 장치 뭘로 공급할 거냐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배터리네요. 그렇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예전에 없던 산업이었는데 이쪽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에너지원이 결국 필요해지는데 지금 그래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2차 전지이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결국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뭔가 뭐 주가 급등 현상이 나온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장차 계속 간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는 많은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2차 전지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부품주들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속도 차이에서 빨리 달린 기업이 있으면 좀 느리게 가는 기업이 있으니까 이
갭 차이는 좀 줄어들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은 지주사이면서 밑에 전구체라든지 뭐 원재료 사업하는 기업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 많은 기업들이 다 비상장이다 보니까 이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에코프로가 다 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결국 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증설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결국 다 그러면은- 또 뭐 물적 분할 하겠네요. 네, 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분할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법인인데 상장하고 나서 결국에 에코프로가 지금 이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밸류를 온전히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지주회사들은 다 좀 많이 내려왔고 사업회사들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예. 거고 제가 최근에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NNF가 예.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이런 기업들보다는 덜 갔기 때문에 같이 네. 따라갈 거다 말씀드렸던 거고 양극재 갔는데 아직 음극재가 안 갔고 에코프로는 지금 양극재 시장은 지금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됐거든요. 예. 근데 음극재는 이제 또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분명히 양극재가 시끄러웠던 것처럼 음극재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계속 그때 또 떠들썩하면서 주가가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분명히 또 나올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다 간다. 다만 너무 급격히 올라간 기업들은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싼 기업을 좀 찾아보자 계속 저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기업 늘 비싸다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비싼 게 있고 지금 싼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비교해보자 예.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분명 성장 산업이고 네네.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이제 조금 속도가 가파르게 간 게 있고 그렇죠. 더디게 간 게 있으니까. 단순 생각해 예. 보시면 전기차 작년 기준으로 전체 그 판매된 차량 중에 10대 중에 한 대꼴로 팔렸거든요, 전기차가. 네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그렇죠. 추세라는 침투율이라고 거잖아요. 하잖아요. 이게 예. 네. 10%니까 앞으로 한 30%, 50% 늘어날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5년도, 27년 요때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가면은 나름 이제 성숙기 들어서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요. 혹시 어제 좀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있었을까요? 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워낙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 흐름이 좋았는데 네. 복합적으로 참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래도 단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예. 눈에 띄었고 개인적으로 삼성 SDI가 네. 오늘도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실적 프리뷰, 그러니까 미리 네네. 보기 자료들 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좀 추정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한 4,600억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네. 부합한다는 의견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우리나라 그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 전고체 배터리 그 생산 라인을 일명 뭐 S 라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삼성의 S를 따서 네. S 라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시가동하는 것들, 시제품 나오는 것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일부 주가에 반영됐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봐서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도 어제 저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워낙에 잘 가니까. 아, 예전에 시소 게임 하듯이. 한 지난 한 달간 예. 잘 보시면 어디가 올라오면 어디가 안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제는 분명히 다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약간 시장 의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반도체도 지금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 계속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더 하반기에 가느냐 많이 예. 물어보는데 저는 계속 간다라고 지금 아니 말씀드리고 위에서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라도 저는 간다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7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분명히 이번 달 말에 또 IR 그 행사할 거고 예. 감산 효과 있었냐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감산 효과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할 거고 향후 3분기는 어떨 거냐 했을 때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재고 줄어드는 것들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핸드폰 쪽 이런 쪽 보면은 그 디램 쪽 관련돼서는 재고가 줄고 있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거 많이 물어볼 건데 지금 줄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다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오른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오른다라고 지금부터 보는 게 맞죠. 그게 어제 두루두루 올랐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좀 살려줄 때 안 됐습니까?
오래 고생들 하셨는데 네네. 일단은 뭐 산업적으로 뭐가 모멘텀이 없나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제 아직 바닥 아니에요? 네네. 그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카카오제가 어제 하도 올라가지고 네. 수급받더니 공교롭게 두 개 기업 모두 다 기관이 담았습니다. 기관이 네네. 기관이 급격히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기관이 단일 두 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되면서 좀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두 개의 기업 제가 바닥이 아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약간 내려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이 주력 지금 수익성이 어디서 나오냐? 광고, 뭐 이커머스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올라온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좀 단순 비교했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싸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개 기업 중에 뭘 담을까 하시면 저는 네이버를 담으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그 나왔던 뉴스 중에,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네. 뭐냐면은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일본에 이어서 미국 쪽에서도 그 웹툰 사업을 하겠다, 서비스를 네네네.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 입장에서는 경쟁자 사실 등장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럼 사실은 되려 빠졌어야 되는데 예. 분명히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주가가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수급 영향이 컸고 그 수급 중에 기관이 대거 매수했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어제 일부 오르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뭔가 바닥 탈출이라든지 그런 시그널은 전혀 아니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요즘에 또 왜냐면 플랫폼 관련주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만큼 이제 좀 바닥을 지나서 이제 좀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나와서 여쭤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다. 네, 바닥을 맞습니다. 얘기하기에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장 상승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시각도 있고 네. 조금 횡보 구간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7월, 8월 제가 지난 한 10년 넘게 시장 봤을 때 여름 네네. 시즌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아 7월 달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고요? 네네네. 제가 뭐 체감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여름 시즌만 되면 일단 시장 자체도 굉장히 약간 처지는 느낌이에요. 늘 약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휴가 시즌도 일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거래도 약간 좀 한산해집니다. 이거는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희끼리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름 되면은 좀 쉬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래도 한산하고 네. 주가 변동폭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보는 것도. 그래서 그래서 의미가 일부 없기 종목으로 때문에. 쏠리네요. 네네네 그렇긴 한데 올해 여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아,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예, 네. 왜 그러냐면 결국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7월 말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이제 실적 나올 건데 결국 이들 두 개의 섹터가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하반기에. 네. 그래서 이들 두 개의 섹터가 올라와 주기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 여름에는 예상보다 예년보다는 좀 강할 수는 있다. 그러면은 뭐 2,600선 안착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수에는 변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봅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밴드를 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7월 달 2,750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네요. 아 근데 범위가 너무 넓네요. 2,350에서 2,750. 이거 좀 예측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렇잖아요. 300포인트 이렇게 넓게 지금 잡으면 한 달 사이에 2,540에서 2,730까지를 왔다 갔다 한다. 저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00에서 3,000 사이야. 7월 중에. 정확할 거예요. 거의 안 틀릴 것 같아. 뭔가 대형 그물을 펼치는 느낌이네요. 예, 이 예측이 참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밴드 폭이면. 대표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2,600선 안착 가능하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2,600선 안착 가능할 거다. 예,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온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네. 반도체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 좀 밴드 폭이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생각보다 상반기에 뭐 경기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증시가 올라왔거든요. 참 그게 알 수 없는 이유였던 네네. 거죠. 그러니까 되려 하반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락폭에 대한 밴드가 지금 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좋고 2차 전지 계속 좋다 하면서
계속 간다는 주장을 들어보면은 결국 지수는 2,800, 2,900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좋으면 그렇게 네네. 가겠죠. 그래서 예. 모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코스피 3,000 다시 간다는 주장 나오는 이유들은 사실 여기 있는 거니까 뭐 저 그 증권사에 나왔던 그 코스피 밴드 폭이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나.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분석 자체도 어렵고 그러네요.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냥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도 상승 좀 예상됩니다. 2,613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어제 2% 넘게 올랐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0.69%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89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73,600원이고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죠.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호가 흐름 좋습니다. 58만 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SK 하이닉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75만 5천 원. 삼성 SDI 어제 주가 흐름 좋았죠. 오늘도 뭐 호가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73만 8천 원, 2.9% 강세 예상되고요. LG화학도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9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 88,900원, 포스코홀딩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가 예상되네요. 에코프로 BM 3.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7만 2,500원. 에코프로 뭐 지금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3%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94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NF도 오늘 2.4%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5만 5,500원,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HLB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어제도 올랐던 포스코 DX 오늘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오늘도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예. 뭐 오늘 네. 같은 경우 저 정도만 지켜주면은 굿이죠. 지금 굿. 예상 체결지수. 그렇죠. 예상 체결지수는 뭐 요즘 들어서는 갈수록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다 싶은데 요 예상 체결지수보다 더 높게 종가가 형성되면 진짜 장강한 거고. 그러게요. 예. 어제 같은 상황이 이제 뭐 매일 된다고 기대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 요거 갖다가 슬로우 앤 스테디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거북이처럼 가주는 거. 그나저나 네. 저는 아까 우리 이재부 대표님 설명하는 중에 제가 웃었던 게 대표님 보고 웃었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PD님을 비롯해서 저 안에서 굉장히 활발해요. 정말 저는 가끔씩 우리 배경음악 잔잔하게 깔깁니다만 배경음악 대신에 저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그 제작진들이 제작진들의 같이 지금 막 방송에 주고받는 참여를 대화가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하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테슬라 얘기 나오면 너무 일찍 던졌어. 뭐 이런 거. 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다 대변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죠. 참. 아니 그래서 7월 달에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일단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7일 날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네, 일단 예. 뭐 실적 시즌 들어가면 시장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2분기 그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 탑픽 섹터가 되겠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잘 보시면은 5월달, 6월달 그 주가 흐름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일부 차익 실현 나면서 조정이 나왔고 횡보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다시 쑥 또 올라옵니다. 네, 그 이유들은 결국 제가 볼 땐 실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7월 3일 이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그 전월이죠. 6월달 자동차 판매량 같은 거 또 데이터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다 더하면 2분기 되는 거죠. 지금 잘 더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현대차만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대략 한 3조 한 6천억, 뭐 지금 기아 같은 경우 2조 한 8천억,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재밌는 기업이 어디냐면 현대모비스거든요. 네네. 현대모비스는
왜 재미냐면은 그 현대차 두 개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실적이 잘 나올 때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는데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이 안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매출은 같이 늘고 있긴 했는데 영업이익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못 냈다는 것들은 분명히 무언가 비용단에서 많이 지금 돈이 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어디가 많이 샜나 봤더니 이제 물류비 같은 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과거 2년 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도, 21년도 이럴 때 잘 보시면은 20년도까지죠. 평균 물류비가 한 3천억 정도 썼다라고 했는데 예. 21년도, 22년도 이때 무려 1조 3천억까지 물류비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거의 1조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그만큼 못 냈었고 이제 신규 부품들 만드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도 꽤나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통제가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지금 2분기부터는 나름대로 물류비도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 그리고 대량 규모가 이제 되면서 매출이 나오는 전기차 부품단에서 이제 이익도 좀 잘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전망과 함께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6,500억대 이상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마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실적 관련된 기업들 분명히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적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안 간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처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서도 여전히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 좋다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네. 주가 자체는 좀 답답하게 그지 없는데 오히려 부품주들이 좀 탄력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중소형 부품주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정리해 말씀드릴 건데 예. 그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부품주들이.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5%인데 예. 밑에 있는 부품주들이 우리 잘해가지고 10%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현대차, 아, 기아차가 그렇죠. 통상 말하는 가격 이제 인하에 대한 압박이 압박을 있죠. 막 하기 예. 때문에 잘해도 잘했다 못했는데 예. 요새는 현대, 기아차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원가 절감해가지고 영업이익률 높이겠다는 얘기 계속해요. 6월 20일인가에 현대차가 대략 원가 절감 그 비율을 보시면 20% 이상 절감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한 8%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있고 기아차는 무려 두 자릿수입니다. 10%대 영업이익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 뭐 3%, 4% 영업이익률 찍었는데 영업이익률을 급격히 지금 높이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지금 보니까 그 관련 부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꽤나 그쪽에서 매출 이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잘 팔리는 내연기관차 쪽 부품도 수익성은 있었는데 네. 전기차 부품 수익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쪽 섹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가 불과 뭐 두세 달 사이에 100% 이상 오른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신 예. 같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익만 잘 보시면은 올라갈 만해요.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6천억대거든요. 예.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1,2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PER 기준 아직도 5배예요. 음흠.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5배니까 그동안 얼마 썼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확인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밸류에이션 앞으로 2, 3년 사이에 줄 거다. 이게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쪽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까요?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력으로 볼 때는 네. 훨씬 더 클 것 같고 제가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부품주. 그들 종목들 또 공개해 드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7월달 첫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2% 넘게 올랐고 코스피도 단숨에 2,6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동안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두 섹터 모두 좋은 흐름을 연출해내면서 시장이 상승을 보여줬고 또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뭐 이제 오전만 하고 이제 조기 폐장한 가운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이들 섹터가 강세
강세를 나타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양시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2,604포인트,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 890포인트. 일단은 뭐 지금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68%, 0.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7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7% 떨어집니다. 56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0.4% 올라갑니다. 11만 8,1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합니다. 75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6만 200원. 그리고 삼성 SDI가 소폭 올라갑니다. 71만 9천 원. LG화학이 0.4% 떨어지네요. 68만 8천 원. 현대차 0.48% 하락합니다. 20만 7,500원이고요. 기아가 소폭 올라갑니다. 8만 8,7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가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8% 올라갑니다. 27만 1,000원이고요. 지금 에코프로가 0.8% 상승합니다. 91만 6천 원, 9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라갑니다. 6만 4,900원. 지금 화면에는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1.4% 올라가고요. 또 LNF도 1.2% 올라갑니다. 25만 2,500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가 1% 떨어집니다. 3만 2,050원. 펄어비스 1.7% 약세, 셀트리온지아 카카오게임즈 떨어지고요. 포스코DX도 내림세입니다. 확실히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48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6억 원, 34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그래도 외국인 전기전자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약품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뒤에서 종이, 목재, 유통, 전기전자 섹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87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9억 원, 1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환율은 50전 하락한 1,30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뭐 외환 시장 자체는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뭐라고 늘 좀, 고만고만한 흐름이죠. 예. 뭐 1,295원 정도가 주목됩니다. 1,295원까지도 내렸으면은 이제 뭐 1,300원대에서는 이제 완전히 하향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이틀 예상 체결 지수 오늘도 배신 때리죠. 그죠? 그러게요. 최근에 보면 호가하고 또 오전장 좀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가 오후 또 다르고. 달라요. 예. 뭐 전반에 버디 한 서너 개 썰어 담았다고 막 이렇게 그늘집에서 막 때려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후반 가가지고 막 오비 막 나오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요. 오늘 대표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여지세요? 지금 보니까 뭐 사실 어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주들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어제 사실 워낙에 많이 올랐었고 네네. 어제도 미국 시장도 잘 보시면은 전일 많이 오른 이후에 일부는 좀 보합 정도 올라간 수준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부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게 제 눈에 띄는 건 삼천당 제약인데 어제 맞아요. 좀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기업이 연초에 이제 그 유럽 쪽 이제 파트너사하고 공급 계약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가계약을 예. 맺었다라고 했었고 요거 이제 진행 중이고 향후 이제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제 시한이 언제였냐면 7월 3일 이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본계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주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그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약 안 됐다는 이야기 너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 일단 다시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금 실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느려가지고 지연됐기 때문에 아직 본계약까지 못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실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그 기한을 3개월 연장을 했다라는 공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실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들은
순차적으로 사실은 속도가 느렸을 뿐이지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계약 잘하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또 귀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일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어제 공시가 나온 이후에 시간에서는 한 9%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분명히 또 변동성은 보일 거고 시장에서 많이 문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계약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주가의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임상 그 3상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유통 뭐 일본 쪽이든 유럽 쪽이든 뭔가 판로를 잡고 찾고 있는 그 노력을 봐서는 사업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또 탄력성을 갖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주문드리는데요. 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붙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식 내용들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뉴스로도 잘 요새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사업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가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내가 투자해봐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매수하는 것들이지 이게 단순히 오른다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산다 만다를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모주 일정을 좀 정리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사실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네. 그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때 상장한 종목들이 뭐 CQ센, 알맥, 오픈롤 이런 종목들인데 네네. 알맥은 보면 오늘도 지금 7%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오픈롤도 3.7% 올라가고 네네. 이게 사실 공모주 신규 상장한 종목들 사실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면 좀 그 열기가 좀 꺾일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일단 뭐 제가 올해 1년 내내 계속 말씀드릴 것 네네. 같은데요. 시가총액 일단 작은 기업 중심으로 IPO에 먼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해도 아마 받는 수량은 예. 극히 일부일 겁니다. 경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저도 들어보면 한 주 뭐 2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 주, 두 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서 말 그대로 뭐 2배 이상 나온다 그러면 치킨값은 충분히 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가 소고기 아니고 많은데, 치킨값. 네네, 요거를 지금 공모주가 열릴 때마다 계속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러니까 용돈 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이번 주만 하루도 몇 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러게요.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 각 증권사별, 그러니까 주관사가 되겠죠. 계좌 만드셔가지고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땐 부지런하신 분들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저는 사실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올해는 일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상장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대체로 다 보니까 몸값을 많이 낮춰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평가대 들어오는 것들이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낮춰서 들어오는 기업들은 들어갈 만하고 그다음에 상장하고 나서도 매수해도 된다는 그동안 시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 키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 일부 이제 공모가가 시가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잡아줬던 거고 하루 상승률 자체를 400%까지도 제한시켰던 거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됐는데 아직까지 400% 나오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날. 400%나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당국의 의도대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건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신규 상장주는 결국 상장하고 나서는 또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갑니다. 분명히 수급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지금 향후 또는 공모주 참여해볼 만한 기업 중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필에너지라고 하는 기업. 필에너지. 네네,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인데 예. 제가 볼 땐 역시나 지금 시가총액 예상되는 그 금액을 보니까 높지가 않아요. 지금 비슷한 업계에 있는 장비 업체들 뭐 조단이 나오는 기업들까지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기업들 중에 1조 넘는 기업이 있는데 2천억대 상장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분명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그거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청약이 네네, 내일 이익이 내일. 사실 워낙에 좋아요. 청약은 보니까 7월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내일하고 진행이 모레.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보니까 2,400억에서 2,800억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쟁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에너지. 불구하고 참여해보는 것들 권해드리고 싶고요. 대형주가 올해 많이 올라갈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하반기에 기대되는 것들은 두산 로보티스, 두산 로봇 하반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볼 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하반기 대여급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 한번 골라가지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모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또 탐방 기업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네네.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제가 5월달에 탐방을 좀 많이 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기업은 MC넥스라는 기업인데, MC넥스. 제가 MC넥스 탐방을 간 거는 지금 뭐 사업 내용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 IT 부품을 하다가 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MC넥스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파트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달 탐방을 잡아놨는데 세코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기업들이 다 공이 보시면은 IT 쪽에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오랜 기간 준비해서 지금 전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사업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탐방을 좀 진행했다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지금 보니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MC넥스가 기존에는 현대모비스 통해 현대차에 납품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벤더 격이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1차 벤더 자격으로 바로 직납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한 개 기업이 빠졌죠. 예, 예. 네. 그러면은 당연히 유통 마진이 좀 더 남는 구조가 되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이 카메라 업체들이 IT에서 모바일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전장 카메라 이쪽만 많이 집중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 자동차 안쪽에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지문인식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문인식 모듈 같은 IT 부품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전장 부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MC넥스가 과거에는 거의 90% 이상이 카메라 모듈 쪽 집중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비율은 줄고 있고 전장 카메라를 비롯한 전장 부품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산업적 어떤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 MC넥스이기 때문에 제가 탐방을 진행했던 건데요. 다만 올해까지도 역시나 IT,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추정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올해 236억이에요. 제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밸류해냈을 때는 적정 주가가 31,000원입니다. 지금 33,300원이니까 아, 거의 사실은 적정 주가하고 비슷한 그러네요. 수준이라 제가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향후에 다시 한번 탐방을 진행하든지 실적을 재추정할 건데 24년도 이때는 아마 전장 부품 매출이 더 많이 나올 시기라서 이때 만약에라도 밸류에이션이 달라진다. 예. 그러면 이때는 제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중립이다. 이렇게까지 의견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중립. 네. 향후 매수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더 정확하게는 매수 시점은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 하반기여서 투자에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업적인 변화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표님 좀 궁금했던 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기업 탐방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대체로는 보통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좀 기업들이 선호를 하죠. 선호를 한다. 나 네. 그냥 개인 투자자인데 당신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탐방 왔습니다 하면은 네. 뭐 곤란합니다 할 수도 있겠네. 대체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대체로 같습니다. 곤란하다. 그게 아니라면은 공개 IR, 대규모로 이제 IR 진행하니까 뭐 누구든 와서 참여하십시오. 이런 경우들은 있죠. 제가 가면서 비타오백이라도 한 박스 들고 가는데 그래도 쫓겨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비타 5명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그래도 외장된 그 기관들 중심으로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또 방송 중에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크존 앱에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좀 지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라든지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예. 예, 계속 자동차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국 소비주들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 네네. 대표적으로 면세점이나 아, 그다음에 카지노 예. 종목을 말씀드리면 호텔 신라하고 파라다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보고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방한 중국인들이죠. 네네. 이게 지금 숫자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이제 면세점, 그다음에 호텔 투숙 이런 이제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호텔 신라가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VIP가 매우 중요한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 이제 드러백 이런 매출액을 늘려주면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 소비주들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